사진으로 살펴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긴 연휴를 시작하는 오늘 클릭 베스트 컷엔 과연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 연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네. 또 그런 거에 맞게끔 관련 추석 사진과 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추석 관련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뭔가 첨가물 시장인가 싶은데요. 네. 어딘가요? 규모가 이제 참 큰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물건이 더 많이 모인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모습이죠. 네, 이 사진을 쭉 보니까 빨갛고 노랗고 특히 배랑 사과가 좀 제일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복숭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저기 멜론 그리고 예. 바나나 또 제철 과일인 포도도 네.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질이 좋은 과일들이 좀 많이 나가겠죠. 예, 추석이나 설쯤 되면 사진 기자들 꼭 찍는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가서 부감 방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부산의 경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산물 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네. 이 시장 외에도 그 택배가 많죠. 그래서 택배 그 물량 집중국에 가서 그때는 새벽에 가야 되는데 가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명절 모습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 이것 또한 보도하는 사진 기자들의 좀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기자들이 찍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자들이 찍은 그 명절 즈음한 사진 한번 더 보실까요? 네. 네, 이 사진도 빠질 수 없죠. 차례 지내는 모습인데 위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걸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합동 차례 지내기 모습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인데 그 성원 초등학교에서 지난 24일에 합동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명절 때가 돼도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만 되면 정말 명절에 두고 온 가족 생각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 말고도 명절 때면 그 실향민들 합동 차례 지내는 모습도 이게 단골 아이템인데 이번에는 올해만 볼 수 있는 게 좀 다른 명절 즈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해만 담을 수 있는 명절 즈음 사진. 네. 야간 당직 노동자 11박 12일 연속 근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11박 12일이라는 근무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너무 길어요. 여기는 서울시 교육청 앞입니다. 지난 19일 사진인데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일반 직장인분들은 좀 어딜 놀러 갈까 좀 즐거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반면에 또 이런 그늘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다수 학교의 야간 당직 노동자가 한 명만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교대 근무 없이 그래서 11박 12일 연속 근무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들뿐 아니라 사실 이 긴 연휴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김나연 씨도 뉴스 때문에 연휴 다 못 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언론 방송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그 알바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번 추석에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긴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같은 곳은 이 연휴 기간 내내 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반전이 있는 게 네.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하는 게 가게가 열기 때문에 그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연휴에 근무한다는 아르바이트생 중 56%가 절반 이상이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연휴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좀 벌겠다, 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인가 봐요. 예, 그런 거 같은데 그 생활비나 그 추석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는 답이 말씀하신 상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명절 추석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석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과일 사진 보여드렸는데 또 과일 사진인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사진입니다. 이제 그래요? 농협에서 제공한 건데요. 이 사진을 좀 잘 보시면 네. 글씨가 써 있죠? 저기 보니까 추석 실속 선물 세트 안심하고 선물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안심하고, 예. 예. 안심하고 혹시 뭐 안심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영란법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센스가 있는 대답인데 그 사진 한가운데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예스라고 써 있는 종이가 있어요. 이제 네, 여기 예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저게 안심 스티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는 뭐 그리 잘 보이지 않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선물 상한액 이내에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스티커를 붙인 선물은 조금은 안심하고 받아도 됩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선물 상한액이 뭐 이내니까 뭐 걱정 말고 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런 의미겠죠. 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된 지 한 1년을 좀 넘었는데 그동안 참 우리 사회를 참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항도 여전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뭐 사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뭔가 굉장히 격앙된 표정의 사진입니다. 꽃을 들고 있는데 머리띠를 한 걸 보니까 농축수산물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머리띠를 두른 거 보니까 뭔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진만 봐도 뭔가 이렇게 뭔가를 외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예. 네. 지난 화요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그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화해 농민 한 분이 갑자기 달려 나와서 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네,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꽃을 제외해달라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죠. 한국난재배자협회 유창호 수석 부회장은 이 토론에 참석한 그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큰 절을 하면서 권익위는 법밖에 안 보이냐, 국민은 안 보이냐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위에서 아래를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많은 박스들이 놓여 있어요. 네, 내용은 지난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인데 의원실로 배달된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명절 기간만 되면 넘쳐나는 택배, 그중에 국회의원실로 향할 이 택배 상자들이 모여 있는 거군요. 안심 스티커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러게요. 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나요? 네. 뭐 그래서 저렇게 선물이 많은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야겠죠.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들은 그래도 김영란법을 좀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은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이 그 국민 리서치에 의뢰해서 그 지난달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시민들의 호응도가 89.2%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네요. 네. 뭐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85.3%에 비해서 좀 올라간 수치죠. 이제 특히 교육계 지지가 압도적인데요. 그 서울 지역 학부모의 95.2%, 교직원의 91.6%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석을 쯤해서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권양숙 여사까지 셋이 함께 있는 배경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등장인물을 보면 아실 텐데 화요일에 열린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기념식에서는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노란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좀 많이 인식돼 있죠. 네, 그렇죠. 이날 문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마음에서 노란 넥타이를 하고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네, 문 대통령의 노란 넥타이, 10년 전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걸어서 넘었던 군사 분계선의 색깔이기도 하죠. 네, 원래 군사 분계선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노란 선을 긋고 거기를 건너게
그 노 전 대통령에 걸어서 넘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문 대통령이었죠. 네. 노 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에게는 참 의미 있는 색깔이 바로 이 노란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전 남북 정상은 서로 손을 맞잡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긴장 상태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남북 관계 돌파구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유니폼을 보니까 럭비 선수들 모습인가요? 근데 하나같이 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네. 그 미국인데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풋볼 경기장입니다. 네.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 팀 선수들이 경기 전 국가가 울리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항의 상징이 된 그 무릎 꿇기 그건가요? 네, 그렇죠. 한가운데 여기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카우보이스의 구단주 제리 존슨인데 네. 구단주까지 무릎을 꿇기에 동참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지난 시즌에 그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그 콜린 캐퍼니 선수가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 꿇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NFL 그러니까 미국 프로 풋볼 리그에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무릎을 꿇는 게 동양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동양에서는 보통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무릎을 다 꿇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한쪽만 무릎을 꿇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영화 중세 영화에서 보면 그 기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인데 그쵸. 그 NFL 여기뿐만 아니라 그 미국 프로 야구에서도 지금 이제 무릎 꿇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 미국 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포수 브루스 맥스웰 선수인데요. 그 메이저리그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가 연주 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는 인종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에 대한 존중 문제라고 일축을 하면서 구단주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26일 트위터를 통해서 NFL 사무국에 무릎 꿇기 금지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금지 규정까지 만들라고 요구를 했다고요. 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저항의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저항이라기보다는 사죄 또 충성 다짐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중세 기사처럼.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굉장히 빛바랜 흑백 사진입니다. 근데 저 이 사진이 뭔가 좀 뭔지 알 것 같은 게 한 남자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먼저 본 사진과는 다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두 무릎을 다 꿇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저렇게 무릎을 꿇래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뭐냐면 1970년에 아주 역사적인 사진인데 그 저 남자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입니다. 예. 그래서 장소는 폴란드 바르샤바, 그러니까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 행동이 독일 통일과 또 동유럽 체제 붕괴의 초석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브란트 총리는 훗날 이 무릎 꿇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개 숙이기로는 부족을 했다.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말보다 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릎 꿇기. 지금 미국 사회에는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소수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화려한 사진인 것 같아요. 얼핏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건물 안에서 불꽃이 튀고 있어요. 네, 저는 얼핏 보면 그 남산 타워 같기도 한데 네, 아주 강렬한 사진이죠. 이제 타워에서 불꽃이 막 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우리나라 아닌 거예요? 네, 저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지난 일요일 열린 서클 오브 라이트, 그러니까 빛의 원 축제 모습입니다.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다른 사진 또 여러 개 더 있으면 좀 그렇죠. 보여주시면 불꽃은 좋을 막 것 튀기니까 같아요. 막 다른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와,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 이 양 옆에 있는 건 꼭 마치 UFO가 내려와서 이게 땅에 빛을 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좀 같은 장소인 거예요? 네, 아까 멋진 그 사진과? 표현입니다. 예, 아까 그 타워인데 그 아. 오스탄키노 TV 타워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수양버들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네요. 또 수양보드 같기도 하네요. 여기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을 오래 줘야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을 노출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올해로 7번째인데 러시아의 상징적인 건물이나 장소에서 펼쳐지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놀이도 하고 뭐 건축물에 빛을 쏴서 뭐 비디오 아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죠. 아, 이게 조금 전 말씀해주신 건축물에 빛을 쏴서 뭔가 네.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네요. 이 사진 보면 이 가운데 위에 이제 말 모양 상이 보이죠? 네. 네. 그 저 건물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볼쇼이 극장. 사람들 볼쇼이 많이 알죠. 그래서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대극장인데 이렇게 모스크바의 명소 곳곳에서 빛의 축제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빛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서울에서도 그렇죠. 세계 불꽃 축제 열리지 않나요? 그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 둔치에서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시까지 펼쳐지는데 아마 뭐 지금부터 불꽃 축제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예, 그러게요. 1년에 한 번이는 아주 큰 볼거리죠. 올해는 좀 긴 연휴 첫날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저는 오늘 이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 사진부 근무를 아마 저기 사진 기자들 지금 아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부터 어디 포인트가 좋은지 찾아서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북핵 위기로 현실은 참 엄혹합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온 가을을 그냥 보내기에는 많이 아쉽죠.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불꽃 축제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